오늘의 이야기는 혼자인 남자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우리 한국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혼자 사는 남자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시간은 한 남자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한 길은 치열한 자기 단련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한 내면을 갖게 되는 성장의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목적 없는 정체와 깊은 고립감, 그리고 결국 절망으로 잠식당하는 쇠락의 길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애정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나의 안일함을 깨뜨려주며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외부의 자극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혼자인 남자의 습관과 일상은 그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일과 휴식,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공간은 그저 나 혼자 있는 방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어. 나는 독립적이고 내 한 몸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수 있어. 맞습니다. 독립성은 한 인간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저 혼자 산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세상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착각에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잠시 게임을 즐기거나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저런 자극적인 콘텐츠들로 외로움을 잠시 잊어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방 안의 고요함이 더 이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기가 먹먹할 정도의 적막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관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새로운 도전의 부재가 나의 존재 이유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이 고독을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독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고립에 잠식당한 남자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삶을 지탱하던 규율이 희미해지고 활활 타오르던 에너지는 사그라들며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은 녹슬어버립니다. 그는 삶의 주체적인 행위자가 아닌 그저 흘러가는 시간 위에 떠있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삶을 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마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규율을 연마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스턴트 식품을 데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십시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 독서하십시오.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인한 육체가 강인한 정신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믿고 신체를 단련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인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고립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 스승이 되어줄 멘토, 동료,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사회적인 도전에 자신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투명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남자가 연인 없이 혼자 살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저 생명만 붙어 있을 뿐인가? 그 답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역설과도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한 남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하루를 설계할 자유, 타협 없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할 자유, 다른 사람의 기대나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자유. 이런 자율성에는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롯이 개인적인 목표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복잡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성이라는 표면 아래에는 오랜 고립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더 깊은 현실이 존재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자신의 감정과 정신 건강을 온전히 혼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포함됩니다. 외부에서 그의 감정을 조절해줄 힘도, 온기를 나눌 즉각적인 동반자도, 그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줄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의식, 동기부여,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몫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 고독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쌓으며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지며 온전히 두 발로 설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고독이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이 고독을 자기 발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정체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관계가 제공하는 외부적인 책임감이 사라지자 삶의 구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는 도전이나 새로움 없이 무의미하게 반복됩니다. 생각과 경험을 나눌 상대의 부재는 세상과의 단절감을 심화시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의식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장기간의 외로움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독은 야망의 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여전히 일상을 반복하지만 공유된 경험, 의미 있는 대화, 생각을 자극하는 타인의 존재 없이는 그의 감정 세계는 점점 더 위축됩니다. 그는 내면으로만 파고들고 생각은 같은 궤도를 맴돌며 관점은 편협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안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집안의 정적이 이제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힘의 원천이었던 고독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에는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숨겨진 대가가 따랐던 것입니다. 고독의 진짜 부담은 동반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삶의 구조, 동기, 정서적 안정의 유일한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외부의 격려 없이 계속해서 나아갈 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규율은 혼자인 남자의 존재를 지탱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규율은 단순히 엄격한 통제나 처벌이 아닙니다.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더 큰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루틴을 확립하며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목표를 추구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는 그가 길을 벗어났을 때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율을 통해 구조를 만들 때 남자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쌓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유능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나태함과 무절제에 빠지도록 스스로를 방치한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규율을 실천한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자기 확신이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구조를 빚지지 않았으며 억지로 부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어떤 변명도 없이 스스로 그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규율 없는 고독은 남자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미아로 만들 뿐입니다. 남성적인 성장은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경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혼자인 남자는 자신의 고독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체의 변명거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오락으로 시간을 채우고 창조하기보다 소비하며 고군분투를 받아들이기보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마찰을 요구합니다. 육체적 단련은 남성적 성장을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헬스장, 도장, 달리기 트랙은 단순히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 남자가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투기장입니다. 육체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남자는 단순히 몸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넘어 지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깊이 있는 작업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는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훈련입니다. 자기 생각을 확장하고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며 사상을 다듬어야 합니다. 안주함은 판에 박힌 일상에서 번성하지만 성장은 도전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맺기는 그가 도전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도적으로 친구, 멘토,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선배나 스승의 존재는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겸손한 자세로 가르침을 구하고 자신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이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 즉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명은 막연하거나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그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적 야망이든 창의적 추구든 운동 능력의 완성이든 더 깊은 철학적 여정이든 남자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남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오락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미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헌신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신을 갈고 닦고 몸을 단련하며 인격을 심화시키고 목적을 연마하는 엄청난 성장의 시기가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편안함, 게으름, 회피를 위한 변명거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남자의 삶은 그가 내리는 선택과 그가 받아들이는 도전에 의해 정의됩니다. 혼자 걷든
동반자와 함께 걷든 그의 여정은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미끄러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혼자 걷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 고독이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힘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동반자를 환영하는 삶을 만들기로 선택한다면 의미 있는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감, 규율, 정서적 지능, 야망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스스로 갈고 닦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핵심 원칙은 동일합니다. 목적 의식, 자기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 삶은 의미를 거저 나눠주지 않습니다. 치열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남자는 결코 길을